네, 안녕하십니까, 이 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주간 부동산 기사를 읽어주고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월요일자 기사, 네이버에 부동산 관련 기사들 쭉 보시면은요, 요걸로 한번 가볼까요? 자, 국민일보 2월 22일자 기사인데요. 빌라는 현금 청산, 아파트는 세금 폭탄, 일단의 부동산 정책. 소제목이 정부 집 사기 힘든 정책 펼치자, 거래 끊어 급등 차단 속셈 의심. 무주택자인 대출 규제로 압박. 사실 무주택자한테는 대출 규제를 거꾸로 풀어줘야지 이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죠. 대출을 안고 내 집 마련이 좀 가능한데, 지금 구호 LTV를 지금 40%까지, 물론 이제 규제 지역됩니다만은 요걸 지금 줄인다고 하니까 정부 말만 믿고 집 사기를 기다리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정부 의도대로 가격이 떨어지면은 다행인데, 과연 지금까지 집값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떨어져서 산 사람들 혹시 주변에 보신 적 있을까요? 주변에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참여자별 고충 보시면은 빌라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사대책 발표하면서 공공주도 개발 같은 경우에 우선 입주권 안 주고 다 현금 청산하겠다. 이게 지금 가장 큰 타이틀이었지 않습니까? 제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2월 4일 이후 매수한 주택이 추후 공공주도 개발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경우 우선 공급권,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감정가로 현금 청산을 한다. 이 앞에 공공주도 개발이 들어가야지만이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우리 공공주도 안 하겠다. 우리 그냥 조합 방식으로 해서 우리끼리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앞으로 뭐 사야 될 지역 아니면 사놨던 지역이 아직은 공공으로 갈 건지 100% 민간으로 갈 건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눈여겨봤던 지역 내지는 가지고 있는 지역, 앞으로 또 살 지역이 공공개발로 갈지 민간 주도로 갈지 이게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가 의도한 그런 효과가 딱 나오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면 거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거리가 안 되니까 가격이 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빌미로 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내지는 뭐 안정화됐다 이런 식의 어떤 논평이 내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아파트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 종부세 상향 불가피,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있죠. 이게 지금 시세보다 더 낮은 비율인데 매년 5%씩 상향을 해서 90%에서 95%, 내년에는 이제 100%까지 과피하고 이제 똑같이 되기 때문에 시세가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과표 자체, 시장 공정가액 비율 자체가 5%씩 올라가기 때문에 종부세 세율도 안 올리고 아파트 가격도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종부세는, 재산세는 점점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무주택자 같은 경우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 담보인정 비율 LTV라고 그러죠. LTV를 40%까지만 허용한다. 또 여기다가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월세 시세 상승보다는 월세 가격 상승, 이런 타이틀로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소 50% 플러스 알파 내지는 실무적으로 50%의 신용 10% 정도에서 60% 정도는 대출을 받고 나머지 40%내 자본이 만들어졌을 때 청약에서 분양을 받는다든지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사놨다가 세입자 내보는 거 본인이 들어가고 이렇게 됐었었는데, 이 LTV 비율을 40%까지 낮춰버린다 그러면은 정말 무주택자 같은 경우 내 자산을 모으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부세 같은 게 이제 보유세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집주인들 같은 경우 가능하면은 또 월세를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월세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는 그런 소식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1월 주택 유형별 월세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그러니까 월세 비중이 작년보다는 올해 가면 갈수록 보유세 비중이 높아지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내지는 서울 어디 주택을 보더라도 주택과 아파트 공이 다 월세 비중이 지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또 분양 막는 공공자가주택 20년간 못 판다. 5년 실거주 의무도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자, 공공자가주택 이야기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20년간 매매 못한다. 이게 기사라든지 이런 보도를 공공자가주택 같은 경우 무조건 20년간 매매 못하고 무조건 5년 동안 본인이 거주해야 되고 이렇게들 이제 받아들여 이 기사만 보면은. 근데 이제 100%는 아니고요. 이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에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이 의무 거주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매 금지라고 하겠죠. 이 기간이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뭐 시세의 7, 80% 이렇게 뭐 70%냐 80%냐 90%냐에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주 기간 이런 게 좀 차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무조건 다 100%뭐 20년, 5년 이게 아니에요. 그 내용만 좀 알아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사대책도 뭐 이사대책 발표한 이후에 매수자 같은 경우 무조건 현금 청산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 공공이 들어가는 공공주도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 청산이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만 법적으로도 뭐 이제 다툼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고요. 그다음에 100% 민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조건 2월 4일 이후 매수한다고 해서 현금 청산하고 그런 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이사대책에서 이사대책 이후에 빌라 매수자 100% 현금 청산 뭐 이렇게들 대부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 기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월세 가속화.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반전세 내지는 월세가 증가하고, 집주인들이 뭐 통상 1년에 1,000만 원씩 보유세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00% 전세 주는 것보다는 월세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서 월세 가지고 종부세라든지 보유세를 이제 부담케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엔 돌아서 세부담이 누구한테 냐면 경제의 약자인 세입자한테 온다는 게,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월세 아파트도 비율이 40%대로 1년에 비해 1년 사이에 13% 정도 올라갔다. 자, 제목 타이틀 이렇게 나오는 순수한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전세 시장이라든지 돌아다녀 보면 물론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은 대부분 집주인들 같은 경우 예전 전세 가격에 따라 오른 금액만큼 월세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반 전세, 반 월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증금이 좀 많다 그러면 이제 뭐 반월세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은, 아무튼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이제 곧 시행될 전월세 거래 신고제, 이것 때문에 전세값이 올라가는 건 사실 맞는데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뭐 인정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좀 나왔고요. 매매가격 지수도 변동 보면은 이제 대책 발표한 이후로는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는 우상향하는 그런 곡선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 나타내는 그래프, 이거 가지고 저는 뭐 굳이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사대책 발표했으니까 지금 이제 뭐 현금 청산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는 순간적으로 거리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이제 하락 쪽에 뭐 무게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거봐라, 이제 가격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상승론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평균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 되지 않느냐 이렇게 뭐 이야기들 많이 하겠죠. 근데 유동성 많이 풀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좀 낮고 이러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은 꾸준하게 뭐 우상향하는 거는 다들 뭐 겪어보셨으니까 다들 아실 걸로 예상을 하고요. 서울시 5,000명에게 월세 20만 원 지원한다.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발 이런 정책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청년이 월세를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월세를 20만 원 지원해주면은 당장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온실 속의 화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온실 속에 키우다가 이제 밖으로 내놓고 이게 자연에 맞서서 이렇게 좀 강하게 커야 되는데, 이렇게 월세를 지원해 주다 보면은 이거 평생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일시적인데 2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만약에 이걸 끊겼다. 그러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끊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거 환경보다 더 못한 데로 이사 갈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세미나 때도 항상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일시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언발의 오줌내기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일시적인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책들을 왜 자꾸 내놓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한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월세를 시청금 쪽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는 굉장히 인기는 많이 끌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근본적으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책보다는 조금 더 너무 가깝게 보지 말고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멀리서 보고 이렇게 좀 들어가는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펴줬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월급쟁이 평생 집 사지 말라는 소리냐, 분양가 더 오르자 뿔난 주택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다들 겪으셨을 거,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본인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벌이도 있고 맞벌이도 있습니다. 한 달에 뭐 월급을 200만 원 저축하든지 500만 원 저축하든지 보통 이제 뭐 샐러리맨들이 2, 300 저축한다고 치면 1년 저축해봐 2, 3천만 원, 몇 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주변에 지금 전세 가격 오른 이야기 들어보면 억소리 나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만 억소리 나느냐? 매매 가격은 집값은 더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월급쟁이들이 급여를 모아서 집 산다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출을 받든지 전세를 끼고 사놓든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서 뉴스에서 다뤘듯이 LTV 지금 40%까지 뭐 규제 지역에서는 40%까지 낮춘다는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9억 초과라든지 그 다음에 매매가 15억 넘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디로 올라간 사다리를 정부에서 걷어찼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위가 몇천 단위 아니라 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집 없는 무주택자들이 내 집만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은 대출밖에는 없어요. 이 대출을 저는 다주택자는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는 오히려 저는 좀 풀어줘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라서 3일치 기사를 가지고 좀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자 뉴스를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소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